박지원이죠. 광문자전입니다. 다른 소설 맞습니까? 박지원은 소설이, 봅시다. 실학자는 다 알 거고요. 박지원 소설 뭐 알고 있습니까? 박지원이 북학파, 이용후생, 이런 거 알죠, 다? 어? 기행문이 뭐 있죠? 박지원이 쓴 기행문. 열하일기 있죠? 여기 유명한 수필이 있었잖아. 뭐야? 도각록 기억납니까? 1야구 도하기. 한밤중에 밤을 9번 건너면서 깨닫는 게 이제야 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교과서에 있는 것은 통곡할 만한 자리. 진정으로 울만한 터이구나. 마치 여동 땅 뭐 저거 나오고 하는 거 있었지, 그죠? 자, 열하일기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었다. 너희들 이 외전이란 말 쓰지? 그러니까 정통적인 소설이 아니고 외전이란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항상. 따라서 이 열하일기도 소설이 아니고 이게 기행 아닙니까? 기행문 아닙니까? 어? 그 어디 가다가 잠을 어디서 자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래 나오거든. 열하일기에 나오는 대표적 소설 2개. 됐습니까? 나머지 소설들은 다 반경가계전인데요. 이런 것들 있죠? 마장전은 뭐 몰라도 되는데 마장전은 일단 놔두고 요 민홍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사람 직업이 뭐대? 민시성을 가진 할아버지. 제일 유명한 할아버지가 나폴레옹이었고 똥 치는 사람이었지. 분뇨 처리하는 사람. 광문자전에서는 뭐대? 거지였지 그냥. 맞잖아. 그러니까 이 외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고전 소설의 인물 전형이 아니야. 아니잖아. 고전 소설 인물 전형은 알다시피 뭡니까? 남자는 뭐하고? 재주가 있고. 여자는 뭐다? 이뻐야 되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제자 가인이 돼야 돼. 이 말 알지? 제자하고 가인이란 뜻 알지? 근데 이런 인물들이 제자 가인 아니잖아. 양반전 또 돈 없는 양반과 부자 장사치가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 이게 박지원의 대표 소설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여기 나오는 뭐다? 광문자전이고요. 박지원이가 10대, 20대 초, 10대 말, 20대 초, 뭐 여러분들 나이야. 그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집구석이 안 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진짜 시전 잡배들하고 막 어울려 다녔답니다. 그때 어울려 다닌 사람이 진짜 유명한 뭐 유독공에 샀고 그 사람들 있지. 한 사람은 천민인데 뭐 돼가지고 신분 그거 내가 되고 뭐 의술로 뛰어난 자. 진짜 천재들은 천재끼리 모이는가 봐. 그렇게 패거리 집단해가지고 뭐 한양 땅을 막 싸돌아다니고 그랬던 모양이야. 거기서 듣고 보고 한 경험담을 기록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거 되겠나? 저는 책에 넣는 말인데 나는 이런 거를
박지원이 무슨 소설이란다 나는 그냥 성격 소설이라고 하죠. 왜? 소설은 뭐가 있어야 되나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 있어야 되잖아. 호질이나 허생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호질, 특히 허생전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지. 맞잖아. 호질에도 짧지만은 스토리가 있잖아. 그런데 이 민홍전, 광문자전, 마장전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없거든. 그냥 인물의 뭐만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거든. 즉 구시대적 관습에 젖었고 고리타분한 그 사대부가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 말 알겠지? 누구나 실용적인 덫을 사기를 수 있고, 이해됐지?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성격이 에피 1, 에피소드 2,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일화를 나열해가지고 제시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에 발단적인 위기설정 결말에 이런 게 아니고 일화를 사파적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가 하나한 에피소드 1을 통해서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반경 가기 전에 실려있는 소설의 특징들이다. 일화의 사파적 나열이야. 연한 박지원이제. 이 소설을 봐라. 뭐 한 거야, 다 전부 다. 열하기도 방금 뭐라, 어디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로부터, 한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거지? 이처럼, 일반 민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걸 무슨 문학이란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태간문학이라 하거든? 태간문학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올바른 문학이 아니겠지? 이거 되겠나? 그래서, 박지원이 있을 때 임금은 누구니? 박지원을 중용했던 사람 누구니? 그 이산이거든요. 정조가 뭐 한다? 혹시 이거 알아요? 문체반정. 문체를 올바른 것으로 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조가 문체반정을 하려 했지. 정해진 규칙대로 써라 이거야.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박지원이었어. 숨기고 불타버리고 이랬잖아. 그래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박지원의 뭐 누가 뭐 몰래 이거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그래 남아있다는 얘기. 이 문체반정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죠. 쌤 학교 다닐 때도 외국 영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차별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온다면 문화에 길들여지는 인간은 정말 종속적으로 되겠지.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군대가 위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독립의식이 싹 터가지고 저항을 할 수 있는데 문화적으로 종속이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일어서기 힘들거든. 글은요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정조가 걱정했던 것은 그를 통해서 그들의 유교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지. 올바른 사귐은 유교에서 사귄 올바른 사귐이 있을 거 아니가. 맞지? 그런 것들 이런 요상한 글을 통해서 문체도 흩어져서 사회적 질서를 어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문체 반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자, 항상 그런 게 있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하고 어떤 규칙을 해가지고 통일하려고 하는 것. 일장일단에 있는 거지. 사실 진시 황제가 도량형을 통일하지 않았다면. 알다시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수레바퀴가 그 바퀴 굵기 뭐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일부러 달리했거든. 춘추 전국시대 이럴 때는 수레바퀴로 전쟁하고 실는데 일부러 폭이나 이런 걸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 길로만 달리면 상당히 좋을 거 아니가. 그런데 일부러 다르게 해가지고 저거 나라의 바퀴 넓이하고 다른 나라 바퀴 넓이 다르게 해가지고 실제 위급한 전쟁 상황 때 저거 수레가 자빠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어쨌거나, 통일이, 그죠?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죠? 어쨌거나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문 주인공 나오죠. 거지랍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인물이죠. 고전소설의 제자 가인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걸 쓴 이유가 뭐다?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하는 거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를 비판하는 거다? 위선적 사대부를 풍자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박지원 소설 다 된다, 이거. 똑같아. 일찍이 종로의 시장통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들이 광문을 거지왕으로 만들었지? 자, 또 뭡니까? 하루는 하니까 뭐 제시해요, 또? 에피 1이제? 응? 자, 이제 1화 제시해. 날이 차고 눈이 내리는데, 배경 제시제? 한 아이가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지. 그리고 이 배경은 아이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제.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그래서 광문이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이 생겼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사단 칠정이제? 사단이야, 사단. 얘가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거지 왕이 병든 아이를 먹이러 보니 그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면서 돌격했지. 이제 누명을 썼지.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개를 놀라게 했는 거야.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도둑질한 게 오니 압니다.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라. 말임없이 순박함으로 집주인은 새벽녘에 풀어주었지. 여기서 뭐 했습니까? 텔링했지 또. 성격을 직접 제시했지. 집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안목이 있죠.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라고는 뭘 가집니까? 떨어진 거적을 하나 달라 해서 들고 나가지.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기서 거지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찬을 긋고 던져버리죠. 이것들 진짜 만주석이야. 비정하지. 매정보다 더 크네. 비정하지. 비정합니다, 이것들. 그런데 이 떨어진 거적으로 뭐하노? 떨어진 거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지. 그래서 성격을 대비시켰지. 맞죠? 대비시켜가지고 광문이 뭐하다는 것을, 인정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여기까지 1화 하나겠지? 에피 1 정도 됩니다. 에피소드 1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광문의 무슨 성격? 순박함과 인정스러움을 부각하고 있었지. 맞지? 광문의 인정스러움을 목격한 존재는 집주인이었고, 인정스러움을 부각시킨 존재는 거지 아이들이었지.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래서 집주인은 광문을 몹시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후회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 약국에 가겠지? 이제 장면이 이제 에피죠?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보다가 뭐합니까? 광문이가 전직 뭐였습니까? 얘가 거지였지? 맞지? 그래서 이 주인은 부자는 이 광문의 신분에 대한 뭐가 있어? 편견이 있겠지? 맞죠? 이 신분에 대한 편견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하지 않을까? 돈 훔쳐가지 않을까, 이거죠. 부자는 지금 광문을 믿지 못하지. 광문에 뭐를 가지고? 신분을 편견으로 보고 있는 거지.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그릇 살피면서 무슨 말 하고자 하다가 그만뒀죠.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네.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그만두었지.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주면서 자, 이 돈은 부자는 처음에 뭐라 생각했다? 광문이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거지. 맞지? 그런데 광문한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만두었지. 신중한 성격을 했다, 그자? 그렇다면 부자의 처족하는 이제 실토를 하게 되잖아, 이제. 사실을 밝히게 되죠. 돈을 빌리러 왔다가 제멋대로 했다, 이거지. 부자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다? 자기를 어디에 빗대고, 소인에 빗대고, 광문을 어디에 빗댔다? 장자에 빗댔지. 됐나? 자기를 소인에 빗대고, 광문을 장자에 빗대서,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난 앞으로 너를 볼라쳤다 하고 사죄했다. 그러고는 알고 지낸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장사철에게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소문을 퍼뜨리네. 소문을 내어가지고 이야기를 줬네요. 그죠? 그래서 2달이 지나는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네요. 소문을 만들어서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다. 이까지는. 그다음 에피 3이제 돈놀이 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꼬지, 옥빛이 이런 것들을 뭐랍니까? 그것을 저당 잡네, 그죠? 당시의 뭐다? 시대상을 알 수 있죠? 3번 문제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수특 3번 문제. 당시 세태에 대해서 추리한 내용. 맞죠? 작품을 통해서 반영된 사회상을 알 수 있는가? 그러나 광문이 뒷보증을 써주는 경우에는 광문이 뭐다? 그만큼 뭐다? 신의가 있다는 얘기겠지? 신용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시대상은 뭐가 있까? 금융 대부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가? 그자? 금융 대부업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있네요.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소리도 남을 감동시키질 만하고 이번 커서 2주먹이 들라만 자, 뭡니까? 이번에는 해압덕이 나오죠? 자, 요거는 훌륭한 인품과 대조되는 외모지, 추악한 외모지. 그래서 뭐가 더 두드러져? 인품이 더 두드러지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 만납니다. 싸움이랍니다. 그도 역시 뭐 한다? 싸우는데 싸움판에 때려서 신용을 하지. 그래서 웃게 만듭니다. 싸움을 말리지? 싸움 말리는 행위를 상대 웃기게 말리지. 뭐 하다? 지혜롭지. 지혜롭다. 나의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다? 미혼이라는 얘기다. 상토 털면은 결혼한 거고.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 누구라 좋아한다. 자, 여자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지. 남녀 평등이지. 남자 입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 입장도 생각해봐라. 역지사지해봐라 이거지.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남녀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을 가지려고 권하면은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식도 없는데 집을 가지고 무엇하겠는가? 더구나 난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시장에 갔다가 드물면은 부귀한 집 문간에 사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우리 집이 뭐다? 8만 채나 된다 이거지. 역설적 인식으로 얘가 뭐가 없는 거고 욕심이 물욕이 없고 떠도는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보였죠. 이렇게 뭐 한다 계속 에피소드를 나열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전혀 내용 관계없이 사파적으로 그냥 넣고 있잖아. 맞지? 그냥 인서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이제 기생들 나옵니다. 서울 안의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하더라도 광물이 성원해지면 그가 평평해진다. 예전에 운심이 유명한 기생인데, 왜? 왜? 왜 추지 않았습니까?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겠지, 여기에. 운심이가. 그랬는데, 하니까 운심도 추었지. 이렇게 끝났지, 이제. 운심의 사랑보는 안목도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이처럼 뭐를 통해서 사파적으로 에피소드를, 일화를 사파적으로 나열했다는 얘기죠. 이 작품이. 거지의 시신을 수습한 것에서 인정과 신의가 있었고, 맞지? 의심을 받으면서도 맡은 바위를 묵묵히 수행했고, 빚보증 쓰실 때 신용이 두터웠기 때문에 신의가 있었고요. 싸움을 말릴 때는 지혜로웠고요. 장가갈 생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 입장까지 생각해주는 남녀 평등이 있었고요. 집이 필요 없다라는 그 대사에서는 물욕이 없고 떠도는 삶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함이 있었고요. 기생운심 앞에서는 허위와 가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었지. 맞죠? 뭐 눈곱이 끼었고 뭐 허위가 사실에 그런 겁니다. 언니 학생들 눈곱이제. 눈곱과 뭐다? 배꼽입니다. 눈곱은 눈곱인데 왜 배꼽은 배꼽입니까? 빨리. 눈곱은 발음이 어떻게 되노? 눈곱이제. 눈 더하기 곱이 명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이거는. 눈에 뭐가 끼었다? 곱이 끼은 겁니다. 곱창할 때 곱이야. 자, 다인 것 같아. 마칠 때가 됐네. 문제 풉시다. 1번 서술상 특징입니다. 그냥 답이제. 2번은
맞지? 3번은 이걸 가지고 뭘 하기는 애매하다. 액자 아니지? 4번은 서술자가 직접 노평한 건 없었지. 맞지? 뭐 한적은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뭐 성격을 제시했다든가 맞지? 그런 건 있지만 인물과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한 것은 없었지. 그 다음에 밑에 거 넘어가면 되고요. 자, 기억은 거지 아이고요. 미연은 한 아이가 되고요. 이제 알겠죠? 디귿은 집주인이었습니다. 리얼은 어느 부자였고요. 미음은 하였는데요. 자,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안 쉽겠나 싶어요. 부자의 처조카. 그래서 적절한 것입니다. 거지와요 함께 지낸 광무는 거지와 하나에게 갈등 없었지? 아파서 놔두고 갔잖아, 그냥. 거지와요 하나는 모두 광문에게, 아니죠? 누구는, 리언은 아니었지. 집주인은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한 광문의 선행이 뭡니까? 거적 덮어주고 맞대? 정답이네. 이래 하니까 좀 쉬워지지?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풀면 힘들대. 이렇게 써놓고 풀면 좀 쉬워. 그 다음에 집주인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은 광문은 변심, 그자, 이거 아니고, 뭐였습니까? 묵묵히 일했지? 초조카가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지? 의심받게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됐죠? 자, 당시의 세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억. 거지 속을 있었지. 빈민 많다지. 대부업이 있었지, 방금. 그 다음에, 머리 풍습이 있었지? 그지? 미혼과 기혼 구별하는 방식이었지, 그자? 그 다음에, 기방에 출입하는 게 있었고, 그자? 대부업 관련해서 요거는 집 같은 경우를 사유재산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요거제. 그죠? 맞고요. 됐지? 4번 있나?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기를 잘 읽으면 되겠네요. 연안 박지원의 소설에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리. 읽었던 내용이네요, 그냥. 그자? 자, 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이다. 여기서 뭐는 아니고, 이거 전혀 관계 없는 거지? 정답 5번이네.